프랑스나 독일에서 보면 정년이 보장된 교수님들이 연봉이 높지가 않아요. 실제로는 거기 이제 뭐 미장이라든가 전기하는 사람들이 더 높아요, 연봉이. 기존에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이 임금 노동자들과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는, 진입하지 못하는 성 밖의 사람들하고는 엄청난 차별이 생기는 거거든요. 전면적인 대통령 중심의 한번 토론을 해서요. 네. 이걸 가지고 한번 초당적인 국가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조국 장관이 좀 어떻게 표현하면 만신창이가 돼가면서 하나 성과 비슷하게 만든 것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인식을 시켰다. 지금 교수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프랑스나 독일에서 보면 그러니까 국가가 고용한 국립대학에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된 교수님들이 연봉이 높지가 않아요.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말고는 외식을 못 하고 네. 실제로는 거기 이제 뭐 미장이라든가 전기하는 사람들이 더 높아요, 연봉이. 그러니까 기술자가 더 높다는 말씀이시죠? 네. 뭐 대단한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그래요.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이 명예가 있는 데면은 연봉을 줄여요.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보장해 주는 데는 굉장히 싼 대신에 안정적인 명예를 주는 대신에, 근데 우리는 지금 명예와 돈과 권력이 다 가져주는 직원이 몇 개가 있거든요. 의사가 그렇고 교수가 그렇고 검사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몰리게 돼 있어요. 근데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 보면은 변호사 충분히 공급해가지고서 변호사들이 평균보다 적거든요. 이 연봉 자체가. 그리고 의사들도 국가에 소속돼서 일을 하니까 네. 지금처럼 그렇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거 교육도 바꿔야 되지만 사회에서 임금 체계 자체를 사실은 우리가 좀 협의를 해서 안전한 거는 좀 덜 받아라. 그리고 위험한 건 좀 더 받자. 그리고 불행한 거는 좀 어떻게든지 보상할 수 있게. 근데 미국도 건축에 대해서 네. 일용직 있잖아요. 여기를 그 중평균 딱 가게 해놨거든요. 정부에서 일하는 거는. 그게 뉴딜 때 한 거고 그게 프리베일링 웨이지라고 해서 지금도 그걸 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도 좀 맨 밑에 있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높이고 충분히 명예가 있는 데서는 자 이거 좀 낮추자 이런 조정 과정 같은 게 기존에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이 임금 노동자들과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하는, 진입하지 못하는 성 밖의 사람들하고는 엄청난 차별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신자유주의의 양극화 현상이 팽배해지는 상황에서 386들 쳐다볼 때는 20대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네. 뭐 다시 386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고 결국은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제도적 구조적 개혁, 국가의 장기 전략적 차원의 해법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들 서포트할 수 있는, 이것들을 뒤에서 백업할 수 있는 꾸준한 경제 성장, 뭐 이 경제 성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또 보수론자 같은데 경제 발전의 인프라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. 네네.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조국 사태로 서로 진 빼면서 뭐 세력 다툼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장기 먹거리를 향해서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네. 네. 그럼요. 사실은 오 박사님 말씀처럼 핵심은 일자리입니다.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만 보면 해답이 결코 나올 수가 없고요. 다만 교육이라는 부분도 이제는 조금 더 대담한 행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예를 들자면 프랑스 계셨으니까 잘 아시는 이제 파리 1대야, 파리 2대야. 다만 제가 한국의 진보 보수 양쪽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신이 보는 것만 바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우리 한국은 젊은 친구들이 이 대학에 누구나 어느 정도 자격이 되면 갈 수 있는, 그래서 이 과도한 살인적 경쟁을 없애기도 해야 되지만요. 동시에 세계적인 대학원을 만들어야 됩니다. 그런 점에서 파리 1대학 이런 것도 만들고요. 대학원 부분은 좀 세계적으로 키우고요. 원래 우리 많이 싸워요. 싸우는 이유가 뭐 네. 프로야구나 뭐 일본 바뀌는 거죠. 싸우는 건 똑같은데 이런 생각을 들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조국에 대해서 가졌던 관심에 방송이든 언론이든 개인이든 그 10분의 1만 경제를 얘기를 했으면은 경제 성장률 한 2% 올라갈 것 같거든요.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 외에 실제 기본에 해당하는 것들도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프랑스처럼 한번 저희가 대통령께서 전 국민들이랑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가지고 전면적인 대통령 중심의 한번 토론을 해서요. 네. 이걸 가지고 한번 초당적인 국가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그렇지 네네. 않으면 이 문제는 진영론의 대결로 가면
그건 비극만 기다리고 네, 있습니다. 네.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다시 복원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. 이른바 조국 사태는 그렇게 정리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. 검찰에서 이제 수사 진행이 되면서 이낙연 총리도 이제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국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.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있는 걸로 밝혀지면 조국 장관이 그만두면 됩니다. 다른 사람이 가서 검찰 개혁하면 되고요. 또 국민들이 볼 때 아니 저건 검찰 수사가 뭐 좀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장관직 계속 수행하면서 이제 검찰 개혁을 하면 되겠죠. 그래서 그 문제는 저는 상식적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. 뭐 근거 없는 낙관론입니다. 아마 그렇게 믿고요. 우리한테는 이제 두 가지 숙제가 남아 있을 겁니다. 아까 쭉 말씀하신 어떤 공정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. 중장기적인 방안도 필요하지만 지금 단기적인 방안, 입시제도 이런 것도 좀 선지를 당장 해야 되고요. 조국 사태는 해결이 돼도 이 문제는 우리한테 중요한 숙제로 남을 겁니다. 또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인데요. 사실은 뭐 여야가 잘못하면 다 패배자가 되고 또 다시 검찰이 최후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네. 그런데 어쨌든 조국 장관이 좀 어떻게 표현하면 만신창이가 돼가면서 하나 성과 비슷하게 만든 것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인식을 시켰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